그래서 이번에 교민청을 만들어가지고 교민들의 세계 각처에 있는 교민들이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마음 가지지 말고 이거 동포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 특별히 이번에 2박 3일 동안 롯데호텔에서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출발하는 분들은 지금 1차, 2차, 3차를 지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신청을 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양해를 부탁합니다. 좀 늦어져서 못했다는 분들은 하고 여기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동포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가운데는 그저 천만 이산 가족 호주 지부 임원 및 회원들도 계시고, 또 생활체육회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코랑대우 솔리대우 우리 학창단원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같은 동포고 또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이기 때문에 그저 부담 없이 교제 나누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고 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 소개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저는 시드니 우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만경 목사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민청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교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오래전에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발표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립돼가는 현장이 있고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번에 이제 취진 발기인 대회를 본부에서 모임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롯데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우리 동포들을 모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그 동포들의 힘이 나라를 살리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을 대신해서 김윤식 회원님께서 나오셔서 교민청 설립 목적 요약문을 몇 가지만. 본토 대비 해외에서 거주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민족 중 하나이다. 둘, 한 민족의 10%에 이르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거주하고 있는 약 800만 해외 동포들은 그 자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한 민족의 힘의 원천이다. 셋, 오늘 세계 모범국가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해외 동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덕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넷, 2020년대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은 21세기와 그 이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강인하고 진취적인 민족으로 성장하였다. 다섯, 우리 민족은 아직도 철진한 정치, 경제 이념에 사로잡힌 소수 주사파 공산 집단 때문에 민족의 폭발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통일의 대업을 이루지 못한 채로 수많은 민족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여섯, 체제 전쟁은 끝났다. 남북한에 거주하는 동포와 해외에 거주하는 8,500만에 이르는 한 민족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로 나아가야 할 때다.
세계 한인 교민청 센서스에 의하면 현재 저희 나라가 남북한 인구가 8,500만 정도 된다고 할 때에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민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 가운데 많은 인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무시하고 정치를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생각에 교민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교민청 가운데 여러 가지 조직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뭐 정치, 경제, 외교, 스포츠, 문화 이런 것들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본부에다 보고해서 그것을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교민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 속 한국 동포를 연결하는 이 교민청의 교민청 설립을 축하하면서 우리 한국 교민청 종교분과위원장이신 최종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을 잠시. 존경하는 세계 한인 동포 여러분, 특별히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종환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사상전쟁은 끝이 났고 세계 한인들과 그리고 고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이러한 세계 한인 교민청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제 이 취지문과 그리고 발기인 대회를 5월 17일부터 18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한국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본토 대비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외교부 해외 동포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인 동포들은 75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남북한 인구 합쳐서 7,500만이라면 10%에 해당하는 인구가 한인 동포들이 해외에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며 국위를 선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 민족은 10%에 이르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한국을 빛내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오늘날 세계 모범국가가 되어서 이 모든 탑10에 오르기까지 해외 동포들의 희생, 눈물, 헌신 그리고 노력이 없이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외 동포들이 밤낮 없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 어려울 때마다 자신들이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조국의 자긍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이 해외 이민 역사를 보면 100여 년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사라질 때 많은 동포들이 해외로 그리고 그 피땀 몸으로 노동을 하며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 100여 년의 역사가 지금의 한인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증인들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포들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도 국내적으로 보면 철진한 정치 이념, 경제 이념에 사로잡힌 소수 주사파 공산 집단 때문에 민족의 폭발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도 국내적으로는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사상의 근본을 둔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같은 해 1948년 9월 9일 소련의 사주를 받은 그의 신분이 불확실한, 족보가 불확실한 김일성이가 조선인민민주주의라는 독재체제를 설립하여 지금의 긴 시간 동안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의 지도 세력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무력 남침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산 통일하고자 했으나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받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공산 세력을 격퇴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이야기했던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민주주의적 주도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선언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38선이 무너지자 수백만 북한 주민들은 고향을 뒤로 한 채 총탄이 빗발치는 위험한 전쟁터를 가로질러 대한민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강제 징용되었다가 포로가 되었던 북한 병사들의 압도적인 다수도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체제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남북한에 거주하는 동포와 해외에 거주하는 8,500만에 이르는 한민족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혹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해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수많은 동포들이 조국을 떠나갔지만 그동안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해외 한인 동포 여러분들을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해외 동포는 해외 동포들대로 본토의 동포들은 또한 그들 나름대로 정말로 어려운 때를 어려운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세계 어떤 민족들보다 더 열심히 근면하게 일했습니다. 덜 쓰고 덜 먹고 덜 자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과 국가는 세계 어디에 나가도 자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로운 민족이 아니 되는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 한민족은 통일국가를 이루어 평화와 인류애에 기반한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창대한 한민족의 역사가 완성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 우리 8,500만 동포들은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고 화합하고 조직하고 결합하여 미래를 꿈꾸고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각 구성원들은 비록 이역만리와 외국 땅에 다 떨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민족 정신과 동포애로 뭉쳐 하나가 되어 무한한 세월을 겪어온 그 저력을 보여주고 영광의 날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순수 민간 차원의 세계 한인 교민청을 수립하기 원합니다. 해외 동포들과 조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구심점으로 삼음으로써 한민족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영광의 통일 대한민국, 평화를 사랑하는 강대국 건설을 앞당기려고 이
세계 한인 교민청을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참석하셔서 이 영광의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민청 설립 취지 요약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본토 대비 해외에서 거주하는 국민 비율이 높은 민족 중에 하나이다. 둘, 한민족 10%에 이르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거주하고 있는 약 800만 해외 동포들은 그 자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한민족의 힘의 원천이다. 셋, 오늘 세계 모범국가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해외 동포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의 덕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넷, 2020년대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은 21세기와 그 이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강인하고 진취적인 민족으로 성장하였다. 다섯, 우리 민족은 아직 철진한 정치, 경제 이념에 사로잡힌 소수 주사파 공산 집단 때문에 민족의 폭발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통일의 대업을 이루지 못한 채로 수많은 민족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여섯, 체제전쟁은 끝났다. 남북한에 거주하는 동포와 해외에 거주하는 8,500만에 이르는 한민족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 분단 국가를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때다. 일곱, 한민족은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로운 민족이 아니다. 이상 설립 취지 요약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고국을 방문하셔서 세계 한인 교민청 설립 이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메인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국민혁명단에서 한민족 교민청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본부에서 우리 유준웅 박사님을 초대 교민 대사로 임명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발기인 대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모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뭐 길게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래도 교민청 발기인 대회를 하는데 교민청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뭐 하는 곳인지 이런 것만 간단하게 보고 드린 다음에 앞으로는 남북한 통일의 관점에서라도 동포들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가 우리 한국 동포들하고 합쳐질 때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5월 9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그 정권에서도 역시 동포청을 대단히 소중한 자원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정말 저희들이 먹고 사느라고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을 돌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국가가 교민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크게 기여를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제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발기회 교민청 임명하고 또 임명장을 받고 또 해외에서 오는 우리 대표들을 맞이하는 롯데호텔 사진의 전경입니다. 요번에 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